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3월 10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선거가 딱 31일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정말 결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좀 앞서고 있는 듯하지만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세분해서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좀 멀은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인물 대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선거라는 게 대선은 사실은 큰 전체적인 전국 여론에 따라 지지도에 따라 가지만 총선은 또 이제 구체적인 인물 경쟁력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31일 여기 동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 남으면 한 2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번 총선은 제2의 건국 전쟁일 정도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이 구호가 네. 4.10 총선은 제2의 건국 전쟁이다. 저도 항상 이제 그 재헌 의회 네. 준할 정도로 이제 그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이제 그 체제 선택 네. 과연 이제 그 좌파 전체주의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우파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냐, 우리 민족의 그 항로를 결정하는 체제 선택의 선거다. 네. 우리가 이제 도저히 질 수 없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런 데 선거다. 이렇게 저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요즘 저 서정욱 변호사한테 정말 건강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서 변호사 보면 일정이 하루에 뭐 5개, 6개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뭐 하루가 쉬지 않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만큼 저희들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뭐 못하지만 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도 또 상당히 이제 그런 데 대한 절박감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TV 같은 경우는 이 출마하는 후보들을 많이 요즘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소개시켜 드릴 공간이 별로 없어요. 방송도 못 나가고 또 새로운 신인들이 많고 얼굴이 안 알려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이 인지도 문제 이걸 높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제 저는 그 한 3-4군데 정도 네. 격전지 탐방하면서 이제 그 우리 후보들 계속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지역은 알려도 전국적으로 이제 또 알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개항을의 원희룡 후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전국 방송하면서 핸드폰에 개항을에 사는 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면 이게 빨리 전해서 네. 선거운동하는 따라서 이제 그 내가 원희룡이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분이 같이 운동하는 거죠. 네네. 개항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날마다 한 3-4군데씩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우리 모두가 다 합법적인 또 불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합법적인 선거 운동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만큼 절박하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요. 이 보건복지부가 내일부터 전국 병원의 공중보건의하고 이 군의관들을 내일부터 20개 병원에 파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들이 지금 계속 아직 복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파견해서 138명을 파견해서 일단 응급한 조치들은 취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형 병원들이 지금 전공의 이탈로 인해서 꽤 적자가 심한 모양입니다. 부산대병원은 한 100억 정도 벌써 적자가 났다 오는데요.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적자에 이재명이 기여한 바가 클 겁니다. 좋은 데 가서 잘하는 데 가서 치료받겠다고 그래서 결국 부산대병원을 버리고 서울대병원 왔지 않습니까? 부산대병원 정말 잘하는 병원인데 그것 때문에 명예가 정말 실추된 것 같아요. 정말 부산대병원이 소송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 새로운 미래가 광주에서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을 오늘 지금 이 행사장에서 했습니다. 광산을은 누구냐 하면 바로 민형배. 여러분 잘 아시는 민형배 지역입니다. 위장탈당의 장본인이죠. 이번에 거의 유일하게
광주에서 현역이 일단 경선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그 지역을 딱 집어서 이번에는 거기 출마하겠다. 진짜 민주주의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 일단 이 이낙연 대표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는 과연 이낙연과 민영배 이 싸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와 과연 승부가 어떻게 될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조국 지지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책도 사줘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돈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이번엔 또 자기한테 또 찍으라고 그럽니다. 정말 무간지옥에 빠진 이 조국 지지자들 조국 정당의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될지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또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현주가 이번에 용인정의 경선에 통과를 했는데요. 여전사 3인방이 본선에 다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문제도 우리 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광주 서구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늘 결의대회를 새로운 미래가 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요. 광주 광산구 을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을 밝히면서 광산구 을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세력 재건을 주민들께 호소드리겠다. KTX 시대에 광주의 입구이자 출구인 광산구를 광주의 관문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에 필요한 모든 일을 최고로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광주 시민 앞에 서면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기대도 많이 걸었지만 실망도 많이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을 이 뭐 광주 서냐 뭐 등등 고민을 하다가 결국 민영배 지역을 택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제 다 이게 돌려받겠죠. 네. 근데 민영배가 제일 이게 만만하지 않을까요? 아하. 제일 이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그 택한 걸로 저는 보이고 네. 민영배가 이제 그 워낙 논란이 많아요. 네. 옛날에 그 수원갑에 공천받은 김성원, 지금도 고민을 공천받았죠? 예. 네. 김성원 김승원 판사 출신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박병석 의장 보고 GS, GG 네. 이렇게 욕설을 했죠. 그랬더니 뭐 글로벌 어쩌고 했잖아요. 예. 그죠? 근데 민영배는요. 네. 옛날에 김웅 의원 인터뷰 최강욱이가 글 올린 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그 댓글에 GS, GG에다가 D를 하나 더 썼어요. 아,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GS, GG, D. 그냥 G는 이제 뭐 개라고 네. 네. 끈을 금액이 안 걸리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시옷은 새라고 보고, 그다음에 GG는 끼라고 보는데, 네. 근데 D는 덜. 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모든 이게 국회의원들은 GS, GG, D 덜. 이게 민영배입니다. 네. 그리고 이자가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 단어를 삭제하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위장탈당. 그리고 이제 불임정당 여성 비하. 네. 이런 게 계속 막말 가짜뉴스만은 이자가 민영배예요. 개인적으로 민영배하고 저하고 이게 아주 악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요즘 이게 선거 때까지 채널에 안 나가는 게 그 최근에 세너에 뭐 나오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그게 민영배가 난리쳐가지고 민영배가 위장탈당하고 네. 광주에서 유일하게 현역으로 경선 이겼잖아요. 네. 그럼 이게 개딸 공천 아니냐? 네. 개딸들이 친명 이제 민영배 지지하니까 그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게 난리쳐가지고 저 뭐 시민 의원은 아니고 따라서 이제 저하고 개인적인 악연이 있는데 네. 아마 이게 이낙연 대표가 뭐 그걸 아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악연을 갚아줄지 네. 한번 이게 지켜봐야죠. 아니 진실을 진실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방송에 못 나오게 한다는 게 아마 이게 이제 방송사들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양쪽 한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걸 또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니 위장탈당한 건 맞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요 광주 지역의 전 지역구에서 이제 경선이 벌어졌는데 거의 민영배 의원만 빼고 전 지역이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 다 졌습니다. 그 전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개딸들이 집중적으로 사실은 이 친명 이 사람들한테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광주 지역에 사실은 당원들이 권리 당원들이 당에다가 지금 뭘 요구하냐면 당비 안 내겠다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대요.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이 광주가 권리 당원 비중이 꽤 높거든요. 제일 높습니다. 전국에서. 나 높은데 아니 이런 선거 결과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제 항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당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는 그만큼 이번에 경선 결과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새로운 미래 내부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민영배 지역에 나가는 이유가 이 위장 탈당이라는 게 이거 사실 검수완박 통과시키려고 위장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민주주의에 가장 근본적으로 훼손시킨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또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구를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그동안 조직을 상당히 관리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이제 플러스가 되고 해서 그리고 광산구가 젊은 층이 많이 산답니다. 광주 지역 내에서도 젊은 층들이 꽤 많이 사는 지역이어서 이런 민영배에 대한 거부감. 민영배는 전남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주 지금 보면 친명에 제일 앞장서서 막말하고 뭐 온갖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 민영배가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데 대한 거부감들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 가서 점잖은 이낙연과 막말하는 민영배 요런 각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아마 근데 그 가장 제가 보기에 요즘 뭐 문제가 많은 네. 의원 중에 그 정청래, 그다음에 그 민영배 있고, 네. 그다음에 박찬대, 코찬데 예, 그다음에 장경태거든요. 장경태 이런 자들이 뭐 가장 우리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근데 그 이낙연 대표가 음. 참 근데 그동안 안타깝게도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했어요. 맞아요. 진짜 처음부터 호남에 전력 투구했으면 상당한 성과를 거뒀을 텐데 네. 이준석 당하고 이제 이거 합쳤다가 깨지고 그다음에 임종석 탈당 기다리다가 또 이게 시간 타이밍 놓치고 네. 이러다가 이제 그 오랜 고민 끝에 이제 결단을 내렸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에 보니까 권은희가 원래 민영배전의 권은희거든요. 그렇죠. 근데 권은희도 이게 탈당했죠. 음.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 개신당으로 가지 않을까. 개혁신당 있잖아. 개신당. 예, 개혁신당. 네. 그 이준석. 네. 그쪽으로 이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무엇보다 이 지역은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근데 안태욱. 이분이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에 모든 254석의 후보를 다 냅니다. 다 냈죠. 이게 바로 전국 정당 집권 여당의 힘입니다.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태욱 이분이 66년생인데 TVN 광주교통방송 사장도 하시고 아주 근데 능력 있는 이런 게 훌륭한 분이에요. 그냥 국민의힘이 뭐 호남에 구색 갖추려고 후보 다 내는 거 아닙니다. 네. 거기 이정현 후보도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서 선전하고 그다음에 정운천 후보도 이제 전주을에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도 광주에 놉니다. 저는 이번에 안태욱 후보가 구도를 잘 짜서 이낙연, 민영배, 권은희 놓으면 우리 안태욱 후보가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저는 선전해달라. 내심적으로 이렇게 이낙연이보다 안태욱 후보가 민영배를 잡아서 좀 이게 제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재밌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요 천정배 의원이 사실은 이제 본인이 안산 지역에 출마하다가 광주로 내려가서 그때 출마할 때 그때 거의 뭐 그 삼보일배라든지 뭐 이거 해서 결국 이제 그때 한번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의 정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아까 우리 지적하셨듯이 광주제일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까지 했고 그런데 광주에서는 그런 정서는 있는 것 같아요. 왜 윤석열 정부와 화끈하게 붙지 않느냐? 그리고 또 바로 선거 지자마자 왜 또 미국으로 가버렸냐? 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이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이재명 이 민주당의 지지도가 이 갤럽 기준으로 15% 급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지금 여론이 보면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주 급감을 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그다음 부동층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경선에 대한 지금 거부감. 이번에 경선에서 사실 이게 납득이 안 된대요. 왜냐? 이게 지금 일반 여론 사실 아무리 그렇지만 현역들이 이렇게 나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마 작전이 좀 벌어진 거 아니냐. 왜냐? 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가 이렇게 오면 지금 최근에 어디 전화방 해갖고 문제가 됐는데 이 전화가 오면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데서 오면
뭔가 열렬한 개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면서 실제로 그게 이제 투표에 반영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박균택이 됐죠. 뭐 다 지금 참 이재명 측근들만 되는데 유일하게 민영배만 현역으로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결국은 저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비슷한 취지로 네. 더 약하게 이야기했는데 좀 잘렸는데 지금 이제 그게요. 당원하고 이제 일반 여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 여론은 전화를 잘 안 받는데 그러면 이게 당원들이 실제로 이게 다 택하거든. 네. 근데 이 당원들 중에 개딸들이 핵심이니까. 음.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상당히 여론이 공천이 민주당의 공천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제가 보면 네. 바로 이제 밀실, 밀실, 사천, 사천, 그다음에 개딸, 개딸, 그다음에 방탄, 방탄. 이재명 변호사들, 오늘 김동완아 네네. 이런 식의 공천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수혜자가 저는 민영배 아니냐? 그렇죠. 민영배 이걸 이게 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요 호남의 정서를 제가 호남 사람 만나 보면 네. 원래는 이제 저도 애를 키워 보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막 개막 다니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혼내. 근데 우리 애가 남한테 밖에 나가서 맞고 오잖아. 네. 한 대 맞고 오잖아. 그러면 이게 분노가 폭발합니다. 맞아요. 네. 호남 사람들이 이낙연을 별로 안 좋아한대. 이낙연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지지가. 근데 가는 데마다 이재명이한테 두드려 맞고 오니까 저 이재명이 안동놈이다. 근데 저 맨날 맞고 오니까 짠한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이게 저는 왜 이재명이가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기도 전부 다 지금. 뭐 전부 다 호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 이낙연 대표가 바짝 호남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한 번만 읍소하면요. 네. 그래도 미운하거나 이재명보다는 찍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호남 정서가 지역구는 이낙연, 비례는 조국. 비례는 조국으로 가요. 맞아. 어차피 그거 안 가요. 맞아요. 지금 조국 당이 비례는 많이 앞서고 있어요. 맞아요. 따라서 이제 그 지역구는 이재명이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돼. 다 정당 이름은 민주당이 들어가요. 민주연대든 뭐든. 지금 당명을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연대로. 결국은 이제 그 이낙연의 전략은 이재명이 안 된다. 지역구는 이낙연. 그다음에 비례는 뭐 조국 하든지 이 전략으로 가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호남의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고 아주 발달한 지역인데 옛날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한 3, 4주 전까지 뭐 8%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바람이 확 불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호남 출신의 어떤 대선 후보는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싹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뭐 박용진이나 뭐 이번에 윤영찬, 기동민, 그다음에 임종석 전부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호남 사람들이 용납한다고 그러면 이제 호남 정치는 없는 거예요. 다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이제 별로 여기는 표만 그냥 주는 곳이다. 여기는 뭐 거의 인질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호남 분들도 이제 그러면 우리 목소리를 독자적으로 내야 된다. 특히 이번에 순천 같은 데 보면 권향엽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 여성을 갖다가 갑자기 그냥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역에서 떨어져 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뭘로 알지? 왜냐? 순천만 해도요. 거기 누굽니까? 소병철 그다음에 이제 서동용 둘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듣보잡들만 공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너네들은 그냥 주면 그냥 알아서 찍어. 그냥 우리 하는 대로 찍어. 이런 무시한다는 듯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낙연 대표가 정말 이번에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 지적했듯이 내려가서 정말 삼보일배하고 절절하게 보이고 이러면 저는 호남 민심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그 서동용은 이제 번복된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권향엽을 했다가 네. 경선으로. 네. 경선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예. 경선으로 아마 권향엽을 단수 여성 전략으로 네. 줬다가 워낙에 비난 여론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서동용과 경선으로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중요한 게 호남에 이재명이는 고향이 안동이죠. 네. 근데 조국이는 어디입니까?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국이도 중요한 게 고향이 호남이 아니다. 고향이 조국이 그 학교 있잖아요. 그 나라에 기부한다는 거. 운동하고 예.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게 호남 정치를 살리려는데 그 불신을 살릴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수도권에 아까 말한 뭐 임종석, 네. 그다음에 홍영표, 뭐 서른 전부 이게 다 날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게 호남에
이번에 받는 뭐 박지원이가 대안이 될까요? 아유, 그건 나이가 비틀비틀 걷더라고. 제가 82세가 3세가 제가 2번이나 뵀다니까. 네. 비틀비틀 걷지도 못해요. 이거 참. 근데 그 다음에 정동영 네. 이 대안이 될까요? 안 되죠. 이미 끝날 대로 끝난 분 아닙니까? 네. 그나마 이낙연 대표가 저는 광주에 엎드려서 우리 광주의 정치인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지금 이재명이는 안동이고 조국이는 부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호남 정치인이 없잖아요. 이렇게 읍소하고 바짝 이게 엎드리면 저는 지금도 늦진 않았다. 네. 이렇게 이낙연 대표께 조언해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이 민영배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민영배가요 그렇게 막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이야? 저렇게 정말 말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이게 품위가 없고 막 말하는 사람인데 뭘 믿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믿는 거고 호남을 믿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시는 호남 분들이 정말 마음에 아유 저 사람 우리 입장 대변한 것 같다 잘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 지역 어떤 평균적인 품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민영배가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용어 아니면 정상적인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을 광주의 대표 선수로 지금 보내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호남민들의 어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그 민영배 위장 탈당 그 헌재 판례를요 네. 몇 번 읽어봤어요. 내가 이게 억울하니까 내가 그 때문에 위장 탈당 제가 여기 판결문을요 네. 수없이 이게 전문을 읽어봤는데 네. 이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중대한 불법 절차가 맞다. 이거는 이게 헌재 판례가 그래요. 다만 이제 재판관 중에 한 명이 네. 야, 이게 불법은 있는데 법이 이미 통과됐으니까 무효로 할 수는 없지 않냐. 네네.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법은 이게 살았지만 그게 5대 4였습니다. 그렇죠. 6명의 위원이 되잖아요. 근데 다수견에는 민영배의 위장 탈당은 불법이다. 이게 분명히 헌재 판례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그렇죠. 이게 되면요. 이게 되면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고 안건 조정위원회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한 명을 위장 탈당시켜서 당신이 구성해 이러면 이게 그냥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완전히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폭거입니다. 폭거. 민영배 행위가 저는 이게 제가 유튜브 보니까 너 다시 이게 위장 탈당 맞다. 한번 이렇게 그냥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참 이 맞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면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현실. 이 결국은 이제 뭐 저렇게 민주당이 이제 또 방송국에 난리치니까 그렇죠. 왜냐? 그만큼 민영배가 위장 탈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더 씌워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저렇게 아주 예민한 반응을 하잖아요. 왜냐 본인도 막 국회에 나와서 아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뻔히 그때 상황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결국 위장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앞에서 그냥 이 여러 가지 앞에 나와서 그냥 딸랑딸랑거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개딸들이 알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당선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저는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민영배하고 붙는 이유도 진짜 민주당과 가짜 민주당의 대결이다. 즉 이 진짜 민주당이라는 거는 김대중, 노무현 예를 들어 그 이어진 그래도 품위가 좀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이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이런 의미의 어떤 민주당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이 민영배로 대표되는 위장 탈당으로 대표되는 바로 이거는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아주 대표하는 선수거든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주 집약된 사람이 바로 민영배이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대표도 여러 어떤 지역적인 고민이 있었겠지만 딱 그 지형을 설정한 것도 진짜 민주당과 가짜 민주당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대결 구도 이걸 딱 세움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관심도 광주 시민의 관심도 이걸 높일 수 있는 계기. 특히 이 지역에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젊은 층들에게는 뭔가 합리적인 좀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영배가 책을 또 썼잖아요. 네. 제목을 이게 탈당의 정치. 위장은 빼버리고 자기는 이게 탈당에 잘했다고. 탈당의 정치고 그다음에 이거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네. 뭐냐면 이제 검찰 정상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자기는 이제 검찰을 정상화시킨 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게 글을 썼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이재명하고 이게 민영배 같이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바로 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도 한번 생각해봐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그 서생적인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상인적 실용 감각도 필요했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짓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처럼.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그 바보 노무현 차라리 원칙 있게 패배가 낫다. 맞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네. 편법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재명과 민영배가 그때 한 걸 보세요. 위장으로 탈당해서 의회 절차를 무력화시켜 버린 이런 폭거를 저지른 거라니까요. 네. 저는 호남의 분들이 반드시 민주화의 성지가 호남 광주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한 민영배 같은 자를 반드시 심판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하면 더 뭐 좋지만 안 되면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아까 안태욱 우리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를 좀 적극 밀어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광주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뭐 성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저는 광주 시민들이 그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증명의 길은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에 대한 반드시 응징을 통해서 자, 우리 광주의 정신은 바로 민주주의를 살린 거다. 그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어떤 이 공론화 과정의 어떤 민주주의도 있는 것이고 저렇게 위장탈당해서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해체시킨 저런 사람은 우리 광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보여주셔야 저는 이 광주의 정신이 실제로 전국적인 정신이 될 수가 있다. 이번에 저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여기서 결국 이낙연 대표도 정말 그동안에 본인이 해왔던 우유부단함 그다음에 뭐 간보는 듯한 이런 태도, 그다음에 뭐 엘리트주의 이런 것 좀 버리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저는 광주의 민심도 저는 반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지역 상당히 우리 앞으로 좀 재밌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